네, 어제 매불쇼 유시민 작가 발언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염태영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간혹 전화로는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장소에서 그러니까요. 자, 우선 이게 너무나 뜨거운 현안이 돼서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발언 혹시 보셨습니까? 매불쇼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 뉴스에 미디어를 나온 통해서. 것을 이제 봤습니다. 네, 일감이 어떠셨어요? 지금 핵폭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실로 그 팩트인 것을 전제해서 너무 그 단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것이 진보 진영의 분열로 네.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시절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 진영의 분열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까? 예, 저는 그럴 수 있는 우려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나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친명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명청대전 이렇게 가야 됩니까? 예, 저는 그런 구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예. 선뜻 동의하지는 않는데 예. 이를테면 그 중축이냐 재건축이냐 네. 할 때 그 민주당 그 코아라고 하는 핵심 네. 지지층 예.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통합 관점에서 외연을 넓혀야 되는 예. 것 이런 것이 그 대립적 요소라거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구별시켜서 예. 실제로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과 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영역을 너무 단정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네. 지금 우리가 국민 다수를 설득해서 개혁의 네. 길로 가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비판의 핵심은 지난번에 이제 다스베이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때 50%가 잘려나가서 오늘은 더 세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예. 매불쇼에서 더 센 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되는 거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신년회견 때도 그렇고 뭐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이게 저희가 어쨌든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원칙이 달라지거나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지금 대통령께 여러 가지 불신과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한 번도 후퇴하는 발언으로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예.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나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의 경우 이게 암장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러나 이거는 내 의견이고 예. 이미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에서 수구위에서 알아서 해주시라. 예.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해. 이렇게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나는 그 모른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분명하게 대통령의 입장. 뜻은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렇습니다. 거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국민 불편이 있을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해라. 당에서 예, 협의해서 완성하라. 그렇죠.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의도로 하고 그러면서 예. 팩트를 왜곡시키거나 또 다르게 관점에서 단정적으로 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유시민 작가 측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예, 그러면은 진작에 이거를 그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야지. 예. 왜 느닷없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서 뭐 김동아 의원이나 아니면 또 몇몇 젊은 의원들이 김남희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서서 형소법 개정안의 또 다른 버전을 다시 또 발의를 하면서 일종의 그 보안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여론을 예. 만들고 있는 거. 예. 이거 자체를
대통령의 뜻으로 저는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를테면 네. 그 지금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원칙으로 정해진 거고요. 네.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민주당에 누구도 없습니다. 네. 단지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예. 예, 그 다른 문제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예. 지금 예를 든 그분들은 예. 지금 국민 다수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 다수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마음이 여기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그 구별시켜서 너네들은 아예 의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예.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다. 예. 따라서 오는 10월 2일에 예. 공소청, 중수청 딱 분화해서 가는 거다. 다만 이 공소청에 이제 수사관들이 있는데 이 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려면 이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서 넘어가고 그리고 수사 절차를 예, 어떻게 할지 예, 이 예.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뭐 별도의 수사 절차법을 만들든지 우리는 없으니까요. 예.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다. 예. 여기까지 컨센서스가 다 합의가 된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국민들이 받게 되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 구제 부분에 네. 여전히 남잖아요. 네. 그걸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완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걸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이것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 논의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쨌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구심. 예. 대통령이 이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라는 것은 그런 시각은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해석하세요? 실제로 그 대통령이 이 원칙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 그 디테일에 나갔을 때 일단 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려되는 얘기를 하죠. 네. 그 얘기를 그 책임 있는 정부라면 네. 그런 우려가 국민 속에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욕먹을 짓은 전부 그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이제 본인이 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정치는 예. 그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는 부분은 네. 실제로 대통령은 이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국민들의 요구가 일부 있는 것을 전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그것을 모두 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해석이라면 정치인 중에 한 분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 대통령은 또 다른 이슈예요. 이미 정치인으로서 최정점에 있어서 예. 보다 많은 국민들의 그 컨센서스가 무엇이냐 예. 또 그것에 우려되는 사항이 지적되는 것에 대한 그 지적을 우리로서는 또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보다 그런 부분에까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못 한다면 네. 그것도 또 대통령 위치에서 예. 그 실제로 자신의 책임을 예. 방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 개편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그 한참 더 나갔다고 생각돼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희는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마 지금 이번 전당대회 때에서 뜻이 마음대로 안 되면 네. 그렇게 할 의도를 갖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 정도로 전혀 지금으로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당대회에서 그 이를테면은 뭐 소위 얘기하는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대표를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실제로 누가 누구를 미는 것을 표현은 안 했지만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 아주 예민한 시기에 이런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무슨 명픽을 했다고 하는 식의 네. 프레임으로 가서 예. 그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예. 하는 것을 상정해 보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는 아주 참혹한 결과가 나올 거다.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뭔가의 어떤 기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죠? 민주 진영 누구에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와 귀결을 상정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상당 부분이 전제가 그 이미 대통령이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 네. 이렇게 가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예. 이렇게 그 자신의 주장이 그 일종의 이제 진실이나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규결될 걸로 예. 결론을 내놓은 것은 예. 너무 무책임하고 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니겠어요?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예, 지금 우리로서는 예. 집권 1년 차, 2년 차에 접어드는 대통령이 최대한 개혁에 성공하고 또 경제도 살리고 예. 그리고 이후에 미래 비전과 청년 세대에까지 희망을 주는 다양한 정말 중요한 과제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도록 집권 여당은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협조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네. 근데 그걸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았는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못 거뒀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국민들이 정말 이제 당신들 정신 차려라 하고 경고를 주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여야의 네. 정말 내란 세력의 그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시킨다는 네, 네. 이런 일부 그렇습니다. 그 조사 결과도 나온 거 보면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져야죠. 예. 누가 잘못했는가는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예. 가장 먼저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게 예. 정당이죠. 민주당의 태도를 다시 되짚어 봐야죠. 네. 그리고서는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인데 저는 그 부분부터의 그 일종의 세팅이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당이 분열되거나 극단적 언사까지 쓰는 이런 네.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집권 2년 차인데 지금 뭐 진행 중인 어떤 정계 개편이 너무 불안하고 예.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검찰 개혁 그리고 2번 이제 지금 추진하는 소위 이제 증축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재건축을 하고 있고 이 재건축의 내용은 사실상 정계 개편이고 그리고 여기에 비율을 3당 합당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새로운 그 정계 개편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사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한 겁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당에 예. 지금 그 3당 합당 뭐 네. 이런 예. 얘기하는데 90년 3당 합당 예. 민자당이죠. 예. 예.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 통합이라는 관점의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도 너무 지방선거 전에 정치 공학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예. 선거 이후에도 차분하게 예. 당의 정체성들과 모든 그 각 당의 동의들을 얻는 절차를 통해서 합당을 해가거나 통합을 해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로서는 이 당끼리의 연대라든지 통합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전당대회 끝나면 어차피 수면 위에 올라서 조국 혁신당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국혁신당도 포함해서겠죠. 예. 그래서 진보 진영이 예. 보다 그 효과적인 진영의 대리 일종의 이제 준비를 위해서 그 이후의 과제들을 가장 그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그 특히 내란 세력이 예. 재결집을 통해서 상당한 힘을 예.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그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이런 일을 준비하가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가 이번에 되는 사람은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통합의 해요. 과제는 새로 선출되는 대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28년 총선을 준비해야 될 거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제가 사실은 한 민주당 오랫동안 출입하면서 민주당의 주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민주대연합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합칠 수 있는 한 최대한 합쳐야 예. 된다. 그런
그래서 역진불가한 개혁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늘 보면 지난번에도 내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9대 41 아니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41%로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예. 과반을 못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그 선거 결과,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구조적 다수라는 거, 이 함의하는 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당끼리 하는 인위적 통합, 3당 통합이 아니라 3당 합당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49%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51%로 만들 거냐.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는데 예. 의원님께서는 이 구조적 다수를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선거든지 예.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게 결국은 50%를 우리가 넘을 수 있겠냐가 과제입니다. 네. 실제로 그 내란 이후의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못 넘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예. 그 교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경계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못 얻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조적 다수를 항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진영이 가급적 통합이라든지 연대 속에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힘을 모아야죠. 네. 지금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과제인데 지난번에 통합 논의는 별한간 수기 없이 꺼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반발이 꽤 있었던 거고. 소위 이제 합당 미스테리. 예.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니까 예. 이후에 그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3년차, 4년차 이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선을 대비한 우리 민주진영의 재정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그 보다 수면 위에 올라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죠. 의원님 판단에는 그 통합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제가 그 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 적절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대상이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예. 기본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는 합쳐야 된다. 예. 그러면 그밖에 뭐 사회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진보당, 뭐 정의당, 뭐 등등의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까지입니까?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일부? 그건 불가능. 그건 뭐 저는 개혁신당? 예, 그 가급적이면 이런 가치와 예. 방향에 대해서 그 동의할 수 동의하는. 있는 세력들은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크게 좀 판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후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네. 반드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유시민 작가가 제기했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사 문제에서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이력 있는 분이 뭐 인사에 이제 주요 보직을 간다거나 아니면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병태 교수 예. 같은 막말 발언 같은 문제, 이런 사람들까지 함께하는 게 과연 통합이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사실은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했었어야 될 거고요. 예. 통합의 대상은 보다 그 보수 진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되고 검증돼서 들어오는데 예. 적어도 공직의 위치에 가려면 최소한의 균형은 필요하다. 그런 것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호를 이제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 발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를 띄워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밀었다. 그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라고 뛰어다녔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할 거란 거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정무특보를 시켰다. 국회의장으로 명픽을 넣었다. 당대표도 명픽을 넣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말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여러 차례 덕담 차원이 넘어서는 국무총리 띄우기를 했다.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보면 제가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해서 네. 행정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해요. 실용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이 상당한 행정 성과를 거두고 또 그 주민들의 많은 행정 만족도를 네. 구정 만족도를 얻었다. 이것을 대통령의 개인적 소회로 이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영향을 미쳐서 명픽이다 이렇게 네. 이제 표현하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 한편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과 인연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예. 대통령의 명픽인 것처럼 또 예.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 이게 자기 서로 정치 차원에서. 예, 예. 겹쳐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 이런 부분은 그 대통령이 행정 성과를 개인적인 소회를 통해서 밝힌 그것과 그것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 애매한 지점에 정치는 늘 놓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성공했으면 아주 잘 됐을 텐데 네. 안 됐으면 예. 또 온갖 비난의 대상이 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꼭 결과론적인 해석 같기도 해요. 예. 자, 그 이번 전당대회 김민석 후보의 종합 상황실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민석 캠프의 그 상황 전체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 그 어떤 때보다 혐오라고까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파묘 대전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최근에 이제 그런 선언도 하셨는데요. 이렇게까지 과열되는 것은 올바른 겁니까? 사실 저는 종합상황실장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예. 우리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저- 언론만 이렇게 쓰고 예.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아직 지금 캠프가 뭐 크게 꾸려져 갖고 뭔가 다양하게 다 대응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그저 민주당을 걱정하고 그러는 의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도울 네. 수 있는 부분을 돕는 거고 예. 저도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의 지금 차기 대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돕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의원님이 보시기에 왜 김민석입니까?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 시대 정신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 이후에 그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돼야 되는 것에 가장 적합한 분이 김민석 총리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예.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정부하고 그 호흡을 맞춰서 정부 안에서 잘 소리 소문 크게 잡음 나지 않게 잘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많은 개혁 과제들도 감당해 오셨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그 당 대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저로서는 김민석 네. 총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의원님께서는 일단 조국혁신당까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연대합당과 관련해서 일단은 민주당원들의 찬성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의 찬성 그리고 민주당 당명과 정체성의 유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합당할 수 있고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냥 연대의 대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후보하고 입장이 좀 다르십니까? 실제로 그 가장 그 두 당이 네. 그 통합돼서 합당돼서 그 가급적 그 합당됨으로써 파열음이 생기기보다 합당되고 나서 시너지가 생기려면 그 정도는 기본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양당이 정말 다수의 네, 당원들이 네. 다 동의를 하는 하고. 것이 전제되죠. 예. 그 대신 지금 우리가 그 전통 야당 시절부터 네. 전통적으로 이름 쭉 써온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 큰 줄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고 예. 그렇다고 조국혁신당의 이름을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적인 민주당의 당명을 써야 된다는 것 예.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이건 네.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에서도 크게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 보고요. 네.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 그 협의를 하다 보면 네. 저는 방법은 충분히 찾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를테면 많은 분들이 미래를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다소 파묘대전으로 예. 20년 전 뭐 심지어 예전에 그 저 정동영 대통령 후보 시절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묘대전이 일어나서 참 많은 분들께서 건강하지 않다 미래를 놓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당대회 뭐 이제 한 달 예,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정도 예. 남았는데 한 달 내내 또 이렇게 뜨겁게 싸우시는 거죠?
뭐 경쟁할 때는 또 뜨거울 수 치열하게. 있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멸칭을 쓰거나 또 지금 파묘 대전이라고 네. 할 만큼 옛 일을 들추겨서 상처 내기보다는 예. 미래 비전을 갖고 예. 그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는 4대 혁신 플랜을 네, 네. 발표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런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경쟁, 이를테면 감정 싸움에서 민주당이 미래로 그 전당대회의 그 핵심 이슈들을 네. 그렇게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어제 얘기했던 그 청년 혁신, 통합 혁신, 당원 주권 혁신 그리고 시스템 공천 혁신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예. 집권 여당으로서 혁신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적 그 집권의 네. 플랜들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에 전당대회가 초점이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염태용 의원님께서는 이제 수원시장을 지내신 지자체장 출신이십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수원시장을 하셨어요. 8년을 성남시장, 수원시장, 네. 또 4년을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예, 이렇게 그렇게. 겹쳤었고요. 네. 늘 협력과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너무 멀어져 있고 저는 이제 정당 안에서 네. 대통령의 성공을 네. 뭐 일부라도 뒷받침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알겠습니다. 일이라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후원 계좌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라는 소문을 제가 입수해가지고 예. 네, 후원 계좌를 꼭 좀 한번 읽어달라는 네, 참모들의 부탁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것부터 민망해서 안 했는데 저기 성남시장 수원시장일 때 예. 시장 더비라고 성남 아. FC와 수원 FC의 1차전 경기 때 아, 그렇구나. 일부 리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네. 아주 뜨거웠거든요. 예. 그때 사진을 넣었네. 네, 기업은행이고요. 168-033946-01-011입니다. 어휴, 여러분들 우리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런 것까지 소개해주고. 네, 저희들이 이 정도의 네, 그 센스는 있습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